공진단의 처방과 민간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양이 들어가죠. 공진당 좋은 것은 다 알죠. 진기유겁이라 해서 진기를 보강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는 본초들이 많아요. 그 중에 당귀가 들어가서 혈류 흐름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뒤에 나오겠지만 당귀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공진단이 명약이지만 역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공기탕과 불수산은 모두 당귀와 청궁이 들어있고 비율만 다른데요. 공기탕은 동량이고 산 전후에 사용하고 불수산은 비율이 대체로 당귀와 청궁이 3대2이고 출산 전후에 순산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물탕은 널리 알려진 처방이죠. 합방, 변방도 많고요. 혈어하면 사물탕을 기본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 당대의 선수리상 속단 비방에 외상, 어혈에 통증이 있을 때 쓰는 처방으로 나왔고요. 태평해민 화제국방부터 많이 알려졌죠. 주치에 충입허손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혈어하고 그 주치가 조금 달라 보이나요? 주치를 의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혈관과 혈액의 상태 회복에 집중된 처방이에요. 그래서 부작용도 쉽게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귀비탕은 당계신법 처방인데 당계신법에는 원지가 빠지고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것은 명대 정체유효의 귀비탕과 구성이 같습니다. 동의보감과 당계신법의 주치가 비슷하죠. 주치에도 있듯이 정신신경계를 다루는 본초들이 주로 구성되고 여기에 당귀도 들어가서 혈증을 같이 잡아주죠. 당귀 보혈탕입니다. 내회상 변홍론에 나오는 처방입니다. 황기 당귀로만 구성되고 증상만 보면 백호탕증과 유사해요. 하지만 맥증이 다르고 병인이 음곤 노역입니다. 석과와 황기가 피부에서 주치 부위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증상도 비슷한데 헷갈리지 않도록 의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귀와 구리대를 1대1로 가루내어 밥 끓인 물이나 아니면 온수에 식후 밥수저 1스푼 정도 먹으면 변비와 두통에 도움이 됩니다. 혈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런 경우에 두통과 변비에 쓰는 거예요. 임산부의 태동불안으로 허리와 배가 아플 때 당귀 2g, 대파 밑둥, 손가락 2마디 정도를 끓여서 그 물을 마시면 지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의사와 상의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 후에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을 때 당귀 6g, 생강 10g, 양고기 1근을 푹 삶아서 드시면 기운도 나고 배가 안 아픕니다. 금계혈액에 나오는 당귀 생강 양육탕이라는 처방인데요. 요새는 양고기도 구하기 쉬워서 민간으로 쓰기 편하죠. 근데 양고기 냄새가 좀 힘들긴 해요. 그 외에도 당귀는 향이 좋아서 술이나 차로도 마실 수 있고 당귀 어린 잎을 쌈 싸 먹을 때 쌈으로 써도 되고요. 부침개 먹을 때도 좋고 수육 잡내 없앨 때도 좋습니다. 당귀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초경 소에는 장이 발약해서 설사 당박하거나 일체의 비위병으로 먹는 것을 꺼리고 먹을 생각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화도 안 되는 경우에 모두 금하라 하였고요. 산후, 태전, 태후에 역시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근데 쓰죠. 사용합니다. 특히 산딸의 불수산은 참 좋습니다. 논문도 좀 있어요. 한국 전통 지식 포탈에는 윤활한 성질이 있으므로 습조 중만의 경우 또는 대변 당설의 경우에는 신용하라고 하였고 또한 출혈성 환자에는 초기에 활혈의 효능이 있으므로 신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당귀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당귀는 기미가 감신온합니다. 효능은 보혈, 활혈, 조경지통, 윤장하고요. 주치는 조경지통, 윤장통변, 혈업위황, 현운심계, 월경부조, 풍습비통, 질복손상, 옹저, 창양 등이 있습니다. 양리작용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주고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간보호작용, 신장보호작용, 폐보호작용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 항알러지, 항염증 효과, 항골다공증 효과가 있고 면역에도 작용을 합니다. 세포에 대한 작용은 대사촉진, 보호, 재생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당귀는 혈어에 기본적으로 쓰죠. 혈어라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 빈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특히 당귀는 활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빈혈보다는 혈행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혈행에 대해서 양리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혈류량 증가와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입니다. 각 세포, 조직, 기관의 기능은 영양 공급과 대사 전구물질의 공급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죠. 당귀는 그런 면에서 주요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곧 구조적으로 공급혈관 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허혈 상태의 조직이 유지가 잘 되거나 아니면 복구가 잘 되도록 하는 데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체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말초혈관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앞에 주의사항과도 연관점이 좀 보이죠. 사실 말초혈관이 부실한 경우에는 활혈하다 보면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귀는 공급 쪽 혈관이나 혈액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노폐물 배출이나 노폐물 처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서 고량 호미를 많이 먹다 보니까 노폐물이 좀 많이 쌓이죠. 그래서 당귀는 적증을 잘 찾아서 써야 탈이 없습니다. 사물 계열들이 대체로 좀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당귀 one sentence. 당귀는 혈액 상태나 공급 혈관을 회복하여 세포에서부터 장부에까지 기능을 활성화한다. 두 단어로 축약해 보겠습니다. 공급 혈류를 확보해서 조직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